혹시 제이미스 조이스 하면 어렵다 이런 생각부터 드시나요? 맞아요. 실제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책 더블린 사람들은요. 막상 펼쳐보면 100년도 더 된 더블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랑 소름 돋게 닮아 있어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담아낸 진짜 걸작이죠. 자, 지금부터 이 책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이스는 이 책을 쓰면서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더블린이라는 도시의 영혼을 해부해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내 보이겠다고요. 그리고 그가 내린 진단명, 그게 바로 마비였습니다. 이게 그냥 몸이 굳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랄까, 희망 없이 정체돼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마비라는 한 단어가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1900년대 초의 더블린. 이 도시 그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한때는 영광스러웠지만 이제는 영국의 지배 아래 모든 걸 잃고 희망 없이 멈춰버린 도시. 등장인물들은 바로 이 도시의 무겁고 축축한 공기 아래서 숨 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공기가 모든 걸 짓누르고 있죠. 자, 조이스는 이 더블린의 이야기를 인생의 여정처럼 유년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어린 시절 하면 희망, 순수함 이런 걸로 가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더블린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 냉혹한 현실과 딱 마주치면서 그 순수함에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지 바로 그 첫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책의 맨 첫 이야기부터 마비라는 단어가 떡하니 등장해요. 어린 소년의 마음속을 마치 유령처럼 맴도는 거죠. 이 소년이 마주하는 한 신부님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부패해서 정체되어버린 더블린 사회 전체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셈이죠. 유년기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에러비인데요. 순수한 이상이 얼마나 초라한 현실 앞에서 쉽게 부서지는지를 정말 아프게 보여줘요. 한 소년이 친구 누나를 짝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녀한테 잘 보이려고 에러비라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의 바자회에 가서 선물을 사다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어땠을까요? 낭만은 무슨, 이미 파장 분위기에 어둡고 상인들은 돈 계산이나 하고 있고 그 초라한 현실을 딱 마주하는 순간 소년의 환상과 순수함은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유년기 이야기들에는 다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뭔가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다가 결국은 좌절되고 마는 거죠.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에 대한 환멸을 배워버리는 거예요. 조이스가 그려낸 더블린이라는 도시에서 순수함이란 건 뭐랄까 금방이라도 줄이 끊어질 것처럼 위태로운 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순수함을 잃은 아이들은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열망이 생겨요. 바로 이 답답하고 희망 없는 도시를 탈출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죠. 하지만 일상이라는 덫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탈출과 잔류 사이의 갈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블린입니다. 그녀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삶으로 가는 배표를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그녀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죠. 그녀의 마음성에서는 정말 두 세계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한쪽에는 연인 프랭크와 함께 저 멀리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는 사랑과 존중이 있는 새로운 삶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 지긋지긋하지만 익숙한 일상, 그리고 뭐가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는 거죠. 자, 항구에서의 그 마지막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프랭크가 손을 내밀면서 외쳐요. 가요. 그런데 이블린은 어땠을까요? 안 돼, 안 돼. 속으로 소리치면서 쇠난간을 그냥 미친 듯이 붙잡아요. 떠나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린 거죠. 이게 바로 그 심리적인 마비가 몸으로까지 나타난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블린의 얼어붙은 몸은요, 그녀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성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보편적인 질병, 바로 마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스가 말하는 마비는 육체의 병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혼의 정체 상태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기는 하는데 결국 과거에
의무감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마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등장인물들의 삶을 지배하는 계속 반복되는 순환 같은 겁니다. 잠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가 싶다가도 결국은 지긋지긋한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체념하게 되는 과정.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작은 구름이라는 단편에 나오는 리틀 챈들러가 바로 이 마비된 야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런던의 화려한 문학계에서 활약하는 시인이 되길 꿈꾸지만 현실은 어때요? 소심한 성격에 갓난아기 울음소리만 가득한 답답한 가정뿐이죠. 결국 그는 운명에 맞서는 건 다 쓸모없는 짓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꿈을 접어버립니다. 마비는 또 다른 얼굴도 가지고 있어요. 상응의 패링턴이라는 인물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직장과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좌절을 술과 폭력으로 푸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정말 비극적인 건 자기를 파괴하는 그 일상의 탈출구가 결국 또다시 선술집의 위안뿐이라고 그의 몸이 갈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슴 아픈 사건의 더피 씨는 감정적, 지적인 마비를 보여줍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걸 불필요한 혼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이 될 수도 있었던 기회를 자기 손으로 차버리죠. 그리고 수년이 흐른 뒤에야 자신이 선택했던 그 질서정연한 삶이 사실은 끔찍한 고독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짙고 어두운 마비의 상태 속에서 아주 가끔 섬광처럼 번쩍하고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이스는 이걸 에피파니, 우리말로 하면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희망적인 탈출구는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고통스러울 만큼 명확하게 보게 되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에피파니는 마치 캄캄한 방에서 갑자기 불이 탁 켜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환한 빛이 보여주는 게 출구가 아니라 내가 갇혀있는 이 감옥의 차가운 벽과 쇠창살일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마비와 에피파니라는 두 가지 거대한 주제는요, 마침내 이 책의 마지막 이야기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죽은 사람들에서 만나서 가장 깊고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죽은 사람들의 주인공 게이브리얼은요, 아주 성공하고 지적인 인물이에요. 자기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죠.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도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의 그 단단한 자신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운명이라는 걸요. 바로 이 한마디가 게이브리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에피파니의 방아쇠가 됩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아내 그레타가 오래전 자신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한 소년이 어쩌면 자신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하는 순간, 게이브리엘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 순간 게이브리엘은 깨닫습니다. 아내의 그 깊고 열정적인 감정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했는지를요. 그가 평생 공들여 쌓아 올렸던 자아상이, 그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아의식이 한순간에 눈처럼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게이브리얼이라는 한 개인의 위기는 창밖에 내리는 눈을 통해 온 아일랜드, 그리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보편적인 성찰로 확장됩니다. 이 눈은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을 구분 없이 뒤덮으면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속삭이는 것만 같죠. 결국 조이스는 자기 시대의 더블린의 아주 정직한 거울을 들이댄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날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더블린 사람들 같은 책이 쓰인다면 과연 어떤 진실들이 드러날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무엇에 마비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